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방금 전에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방송을 했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체제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와 있다고 우리가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그리고 사업이면 사업, 정치면 정치, 모든 분야에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계에 있어서는 차별적 금지법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한 이러한 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시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이 야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고,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시민운동으로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원로들이 다 모여야 되고,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고,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그 국회에서 다루는 법에 대한 것을 우리는 국민의힘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도 우리가 다시 그들이 다루는 법의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원로 입법회도 있어야 되겠고,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계의 원로들이 다시 모여주셔야 되겠고, 조금 우리 강화문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의 말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대국적 의미에서 또는 애국적 의미에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법도 일방적으로 막 그냥 저들이 국정감사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하면서 대통령을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가짜 언론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가짜로 막 네이버까지 뚫고 들어가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지지율을 낮춰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언론도 조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서 함께 오늘 이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뉴스에 핫하게 떠오르는 것이 성관이의 아빠 찬스로서 성관이 직원이 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성관이를 물려받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이 성관이가 이 정도로 부패되고 썩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공정을 주관하고 공정을 요구하는 이 헌법기관이 이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대의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뽑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선관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넘겨서 보시면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그마치요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움직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사각지대, 누구도 감사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공정해야 할 이 헌법기관이 아빠 찬스에 의해서 선관위에 발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 27명을 지금 수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KBS에서 발표된 내용을 좀 보면, 여기에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서 이제 비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번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20년 동안 감사를 해봤어도 썩어도 이렇게 썩은 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부패에 소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국민을 대표해서 선거를 관리해주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됐겠습니까? 21세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이고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소쿠리 투표함이 나오기를 않나, 부대짜루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선거를 하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썩어도 너무 썩은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 뭐 이태원에 누가 뭐 시체팔이나 하고 있지 말고 진짜 나라의 체제를 흔들어 놓는 있는 이런 데를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 상급 정보를 북한에다 USB에 담아서 넘겨준 것이 지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적죄의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빨리 불러다가 국정감사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룰 것은 다루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독립기관 명분의 비리 사각지대로 전략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해야 되냐, 각종 논란의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관 이유로 감사를 하겠다, 감사를 거부합니다. 아주 천하무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조금만 잘못한다 그러면 뭐 고발할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여기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서 보면 거기에 감사원이 공개한 자녀 채용 비리의 선관위 직원들인데요. 여기 이게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투표를 어떻게 했냐 뭐 했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채용 비리에 선관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보니까 10년 동안에 1200여 건, 1200여 건. 자, 여러분 여기에 그 5명이 다 지금 나왔죠? 넘겨서 보시면 지금 선관위 아빠 찬스 줄줄이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이 되고 있는데 규정 위반 감사 적발 사례가 자그마치 중앙선관위에만 400여 건, 지방선관위에 800여 건에서 자그마치 1200여 건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진경 감사원 행정안전 3과장이 한 얘기를 여기 보면 넘겨서 보시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임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은 어느 틈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는지 자기 아들을 세우면서 세자라고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왕이죠, 왕. 왕의 아들이 세자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이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몇 번은 당했지만 이번만큼은 못 당하겠다,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하고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연기 기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다. 감사원에서 한 얘기를 기사로 얘기한 거죠. 20년 만에 이런 조직은 처음 봐. 감사원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패된 지역은 처음 봤다. 그 관계자의 말을 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 당연시하고 점수 조작하는 행태도 처음 봤다. 점수까지 조작을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고 또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좀 채용해줘야 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저들이 채용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넘겨주시면 채용 공고를 하잖아요. 근데 공고 전에 이미 합격자는 내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공고를 하기 전에 벌써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공고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빨리빨리 들어오면 제가 오늘의 부정선거에 정말 이슈가 될 만한 걸 하나 좀 터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공고 전에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녀가 다른 동료들에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데서 나는 어디로 가게 됐어, 이걸 미리 얘기를 한 거죠.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전남이의 성관이의 사무차장 자녀가 나 성관으로 가게 됐다. 공채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가게 됐다. 뽑힌 거죠. 대구 성관이 관계자는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다. 그러니까 중앙 성관이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얘를 뽑아넣어라. 그러니까 뽑아놓으라고 하니까 이미 뽑아놓은 거죠. 합격된 상태죠. 그러니까 어느 데냐면 여긴 TO가 없는데도 TO가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 여기 보면 평가를 하는데 하나 넘겨서 보면 평가할 때에 어떻게 하냐, 백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위에 내부 있는 자가 점수를 다 매길 수 있도록 면접도 다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뽑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정을 외쳐야 하는 이런 곳에서 공정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국가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국가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이 나라, 정직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진실운동이 다시 시민운동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 정의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어떻게 남을 심판하고 남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지도자를 뽑아서 냉정하게 뽑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줘야 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부패되고 썩은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패와 썩은 집단이 무슨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정도냐면 평가표를 보십시오. 사람 이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점수는 안 매깁니다. 그리고 자기 사인합니다. 밑에다가 누구라고 하고 사인을 합니다. 저도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범법자들을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범법자들에 의해서 내가 공익 제보를 받고 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 따져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냐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최고의 권력기관들이요, 무소불위입니다. 무소불위. 그래서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이 무너진 나라고 적화된 나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그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세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채용 비리 정황을 보면 원수 접수를 했는데 그 선발 인원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TO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명으로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서류 전형을 해놓고 맞춤형 기준에 추가하고 김 전 총장의 동료 3명 중에 2명이 만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이후에는 전보 관사 제공 부당 특혜를 다 준 겁니다. 여기 보면 특혜 채용 의학자들의 성관이 재직 중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이 여기서 혜택을 누리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7명의 수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가 한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들을 여기서 하는가 보십시오. 넘겨서 보시면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서류를 조작합니다.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선관위에서 우리가 투표한 투표인수라든지 또 이 모든 그 투표한 것에 대해서 조작을 못 하겠습니까?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 소프트웨어로 이 조작한 거 이거 다 지워놔도 이거는 그들이 들어가면 포렌스식으로 다시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저들이 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밀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른 나라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등 허위 답변 또는 허위 자료 제출로 대응하거나 자체 점검을 자료 파기, 말 맞추기 등의 증거 인멸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3과장이 들어가서 보니까 저들이 다 자료도 파기시켜 놓고 말 맞추기도 해놓고 증거 인멸을 하고 있더라. 자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다 하더니 감사장에 가서 컴퓨터 연결해라. 그 여러분 이 선관위가 얼마나 무소불입니까? 여기 보니까 컴퓨터 인터넷 설치도 안 해주고 포렌식스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최종 협의 3주 가까이를 이거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이걸 하는데도 이들이 열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느 나라 조직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거 일어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겠다 뭐 하고 해야지. 도대체 우리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아주고 월급을 저들에게 줘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연구진들이 연구해도 우리는 다 내 돈 꼬라박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이 국가를 이렇게 썩게 만들어 놓고도 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데 국민을 대표해서 표를 준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선관위 간부들 감사 앞두고 부정 채용 정황 당김 업무 일지 조작 적극적 증거 인멸 이게 드러났어요. 거기 보세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서 전 사무총장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 그러니까 방해 혐의 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뭐 우리나라 뭐 방해했다 뭐 하든 좌익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하는 거에서 방해하면 크게 난리가 나요. 문제가 되고 고발하고 하는데 왜 정상적인 것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거야. 당신들이 정말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취임하기 전에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오. 선관위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보십시오. 전 중앙선거 사무총장 세자로 불린 아들을 꽂아놓고 인사 비리 정황들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퇴직할 때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감사 대상되자 데이터를 다 삭제해버리고 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증거인멸 여기 박찬진 이분은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딸 특혜 채용했습니다. 전남 선관위 직원으로 문서 파일 변조로 한 것이 적발됐고요. 특혜 채용 요령 담긴 문서 파일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이 사람들 정말 거짓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광화문 세력들이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우를 넘어서서 선과 악의 싸움인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거짓말도 하고요, 돌려치고요. 전에 그 연예인 가운데 그런 얘기잖아요. 막 하다가 자기가 발각이 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웃자고 한 얘긴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광화문의 세력들, 더군다나 우리 목사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약점만 있으면은 목사가 왜 그래,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과 싸우는 겁니다. 악은요,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몰라요. 더 악한 짓을 해요. 더 심한 짓을 해요. 그래도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선은 공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도 양심의 찔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사가 왜 욕을 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지금? 잘못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패는 있는데 공격할 게 없어요. 막 저들의 뭐 댓글도 조작을 하죠. 언론도 다 만들어서 조작을 하죠. 모든 뭐 선거할 때도 산정값을 다 조작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악은 계속 악을 키워나가고 더 큰 악을 만들고 더 못되게 만들어 나가요. 이들과 우리가 선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 1 더하기 1은 2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에 부활했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리나 인간의 어떤 학적으로나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많은 사람이 와서 협력한 거 아닙니다. 회방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왜 목사들이 안 나와? 왜 장로님들이 안 나와? 여러분,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야 되고, 깨어있는 장로님들 나오셔야 되고, 대한민국에 정말 선으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진실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겸손함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다면 선진국이 되고도 남겠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사회, 이런 모습이 돼야지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빨리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면 선관위 조직적 증거인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로다가 우리는 면접을 했다, 거짓말 말 맞추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관위가 조사해본 결과 증거인멸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기간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지금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증거는 그대로 있더라. 그런데 저들은 잘못이라는 생각조차도 없다. 왜 그럴까요? 악은요,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거짓말 한 번 하죠. 더 큰 거짓말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 저들의 좌파라고 하는 세력이지만 거짓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도 해야 되지만 뱀과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가 공격할 땐 공격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방패지만 공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뭘로 이깁니까? 진리로.
우리 광화문에 뭘로 일어설 겁니까? 진리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 진실이 통하는 나라, 이 나라에 공정함이 통하는 나라, 이 세상에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견제받지 않았던 영역,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소불위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위임해 줬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으로 당신들을 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썩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널려 있지만 나라가 이렇게 썩어져 있는 이것을 보면서 통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목사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정의로운 국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요, 도 넘은 비리 횡행에 성관이 개혁 목소리가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채용 비리 횡령에 성관이 개혁의 목소리가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딴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자, 여기에 채용 비리 조직의 선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되어 했던 선거가 완전히 비리 집단에 의해서 꺾여버리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다 꺾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거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 투표함 같은 것들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투표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투표함이잖아요. 그렇죠? 투 있고 거기다 우리가 투표를 넣고,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봉을 한다고 저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봉을 했어요. 봉을 했는데 옆에 까만 게 저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저게 뭐냐, 저기까지 덮여야 되거든요. 다 덮여서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는데, 저거를 저 부분을, 요 튀어나온 까만 부분은 집게를 물고 당기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만 살짝 띄어가지고 열면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다가 부정 투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다음에 또 넘겨서 한번 보시죠. 자, 저렇게 이제 이렇게 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런데 저렇게 잘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전투표 같은 데는 그 안에 포대자루 같은 게 까만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그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 카바죠, 카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저걸 봉을 해놔도 그걸 싹 들고 갑니다. 저렇게 위에 보세요. 밑에 그 받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받쳐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만 싹 들고 가버려요. 자, 그거 아까 그 동영상 있죠? 한 번만 더 틀어주실래요? 저거 동영상. 네. 투표 자료를 찢어 가짜 표를 집어넣고 다시 꿰맨 것은 아닌지 의심한 적도 있었는데요. 마침내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현실 탐욕 캐릭터 이번 4.10 총선 역시 부정선거였습니다. 비상식적인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괴리는 물론이거니와 개표 현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물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고현동과 전남 여수의 소라면에서 각각의 프린터로 출력됐어야 했을 관외 사전투표지 상단, 동일한 위치의 동일한 얼룩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 중 가장 강력한 빼박 물증이고, 주로 경합 지역에서 발견된 상단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넓은 투표지 역시 여러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원이 깜빡하고 일련 번호를 자르지 않고 교부할 수는 있어도
일련 번호를 자르다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자, 거기 이 그거 좀 피워놓고 그 앞에 좀 보여줘 보세요. 그거 좀 홀드 시켜놓고. 자, 여기 보십시오. 저기 036352 그쵸? 03635152 이게요. 내가 투표를 할 때 이거 종이를 주잖아요. 투표지를 받을 때. 그러면 요거를 잘라서 넣는단 말이에요. 잘라서. 근데 그게 안 잘렸잖아요. 자르다 말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 03652가 원 투표지에 이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라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러면 개인정보가 발견이 된다. 누가 투표했는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부정선거면 내가 누굴 찍었는데 누구다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할 때 그때 확인이 필요한 거지. 누가 일부러 저걸 확인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예 그걸 안 해놨어요. 번호를 저쪽에다 잘라놓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누가 투표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안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투표예요. 투표. 얼마나 가짜냐고요. 이게 쑤셔 넣은 거라는 거예요. 쑤셔 넣은 거. 다음에 넘겨보세요.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이 투표지들을 보면 얼마나 허겁지겁 가짜표 투입 작업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봉인지를 뗀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까요?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가하면 봉인지가 흔적 없이 제거된다지만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붙여야 하고 처음 붙였을 때 주름지게 붙인 상태였다면 이를 똑같이 재현하는 건 쉽지 않겠지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투표함의 비밀,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봉인지를 뜯어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자물쇠가 보입니다. 사무원이 연결 부위를 리퍼로 끊고 개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왼쪽에 저게 열 수 있는 오른쪽으로 봉을 했는데 누구죠? 저게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한 지역도 저렇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봉인지의 폭이 일회용 자물쇠의 길이보다 짧아서 자물쇠의 일부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봉인지가 그렇습니다. 왜 봉인지의 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봉인지의 폭을 넓게 만들어서 자물쇠의 양끝을 감싸면 봉인지를 건드리지 않고는 자물쇠를 제거할 방법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봉인지를 자물쇠보다 좁은 폭으로 만든 것입니다. 봉인이 되어 있는 투표함에 자물쇠의 양끝 또는 한쪽 끝을 도구로 잡고 잡아당기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허술한 자물쇠는 쉽사리 해제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물쇠라고 하는 것이 걸리는 곳 하나 없이 장난감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된 관외사전 투표함이나 당일 투표함의 경우 자물쇠를 해제해도 여전히 투표함 뚜껑뿐만 아니라 투표함 본체에도 봉인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떼내야만 가짜 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뗐다가 다시 붙인 쪽에는 이렇게 흔적이 남겠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헤어드라이어를 부분적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표 안 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관내 사전투표함의 경우 황당하게도 운반의 편의성을 구실로 플라스틱 함 대신 부직포로 된 자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표함과 유사한 형태의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함 투표 자루의 구조도 달라서 봉인지를 이런 형태로밖에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허술한 자물쇠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투표 자루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관내 사전 투표 자루는 당일 투표함이나 관외 사전 투표함과는 달리 자물쇠의 위치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봉인지를 부착할 때 공간이 뜨게 되므로 훨씬 수월하게 자물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관내 사전 투표 자루는 가짜 표를 집어넣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표를 투입하는 대신
아예 미리 준비한 가짜표를 채운 자루로 통째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겠지요. 아까 본 가짜 투표지 중 국민의힘 후보에게 기표된 것도 있는 것을 볼 때 투표지 수를 맞추기 위해 아예 자루를 통째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봤자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실의 CCTV에 대한 비밀도 곧 공개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다큐 웨더 카르텔 시청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투표 방법입니까, 이게? 지금 이 투표가 얼마나 거짓되고 어수룩하고 그리고 부정하기 좋게 만들어 놨느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을 모르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제가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 평택에서 일어난 사례를 들고 이 김학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제보를 줬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설명한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자, 이 사전투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가면요, 어떤 게 있냐면 신분 확인을 합니다. 그 신분 확인할 때 그 스캔하는 거 그것 좀 올려주실래요? 그 사진 좀 보시면 이렇게 하죠. 자, 저기 보면 내 주민등록증을 저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검지로다가 지금 인식하죠.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보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 엄지로 이렇게 스캔을 지금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장 하나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캔을 떠보면 3장 보냈는데 같은 것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저게 이제 다 저장이 되어 있겠죠? 주민등록증하고 내 인지를 했으니까 그거를 다 저장해 놨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5월 10일 이후에 이게 저들이 또 저렇게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존 신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신분을 확인했어요. 신분을 하고 컴퓨터로만 확인합니다. 컴퓨터로 확인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 거기서 지금 내가 이 투표했다고 하는 이름을 써서 오프라인에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아요. 몇 명이 우리 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게 저기서 지역구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작이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이름을 적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캔으로 다 해놓고 손으로 검지로 하든지 뭐 엄지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컴퓨터로만 확인했지 내가 페이퍼에 종이에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분에서 투표지를 받죠.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거인수예요. 선거인수. 그러면 이제 투표봉투를 받아가지고 가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이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그러면 봉투에다가 내가 투표한 용지를 넣죠. 그러면 그 겉페이지에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투표하는데 여기 평택시라고 그러면 평택시 몇 투표소로 이게 아마 이렇게 거기에 적혀 있어요. 봉투에.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투표지를 넣어서 어디다 넣냐면 투표함에다 넣죠. 투표함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수와 투표수는 같아야 되겠죠. 투표 받아가지고 넣은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계를 해서 어디다 넣냐면 투표 봉투를 등기 발송해서 각 지역의 우체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체국으로.
그러면 그 우체국 선거관리위에 다 그 이제 보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런 거예요. 우체국에 가서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서 뭐 우리 중구에서 했다. 서울 중구에서 했다. 중구에 가면은 우체국에 가면 이걸 어디에다 취합하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몇 시에 들어와서 몇 표를 어디로 보냈다.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엔 아주 우체국에 전자로 잘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가서 이게 이제 배당된 데 우체국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느 우체국에서 몇 표를 받았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관위로 이제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넘겨줘요. 그러면 투표 봉투를 받아서 수령해서 보관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몇 표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투표 봉투를 받아서 어디냐? 투표 개표하는 데다 쏟아놔요. 그러면 쏟아놓으면 그 투표 봉투 개표 수하고 이쪽에 투표인 수의 숫자가 다 맞춰보면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느 지역으로 몇 표가 같고 어느 지역으로 몇 표가 같고 투표한 사람들과 투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투표 봉투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렇게 딱 보면 선거인수가 있어요. 선거인수. 사전투표의 선거인수. 그래서 선거인수가 나오면 그 선거인수에 보면은 그 투표수와 기권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있어요. 선거인수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명이었냐면 35,290명이 내가 투표하러 왔습니다. 이게 투표를 받는 그 신분 확인하고 투표를 받는 사람이 투표인 수거든요. 선거인수. 그래가지고 선거인수가 가서 투표를 해가지고 저쪽에 가서가 개표하는 데다가 쏟았어요. 함을 쏟았으면 그 쏟아서 여기 배선 건수가 얼마 같냐면 그 쏟아놓으면 그게 투표 수가 35,000 선거인수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투표 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관외 사전 투표가 35,287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투표수는 35,266이에요. 지금 차이가 나죠? 21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투표해가지고 이게 넘어와서 그쪽으로 보내줬을 때 그 같은 개표수가 쏟아졌을 때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을 때 투표하면 저기 투표수가 34,735인데 무효표가 531표가 합치니까 35,266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뭐냐면 무효투표까지 하니까 그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권자 수가 있어요. 기권자 수. 저 기권자 수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에는 당일 투표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권자 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왜 나오냐면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몇 명이 올 거다. 우리가 이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가 몇 명이 올 거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해놓고 그 투표수에 모자라면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무효 투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권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 숫자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권자 수는 허수입니다. 허수. 없는 수예요. 없는 수를 거기다 채워 넣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까보면 돼요. 우리가 가서 기권자 수 그걸 한번 보자. 이거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허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웃기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왼쪽에 902라고 쓴 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외 부재자 투표가 지역과 비례 투표에 866이고 그 다음에 재외국은 비례 투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36표예요. 요게 바로 평택시에 있는 부재자
특정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902명이에요. 그런데 선거인 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신분 확인하고 선거인 수가 몇 명이 나왔습니까? 1046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투표할 사람보다 투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국외제란 저기 660명 100% 다 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이거를 가지고 투표소에서 무효표를 맞춘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산정값을 다 해놓은 거예요. 누구누구가 얼마 선이다. 다 산정값을 해놓고 그 숫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투표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무효투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권자 수가 많이 나오고 어느 지역은 한 표 마이너스 하나 뭐 많이 넣다 보니까 투표 줄 수가 많아. 그러니까 그 많은 거를 마이너스 몇십 표 마이너스 몇 세상에 여러분 이런 투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조금 보면 조작이라는 걸 보면 투표수 조작 세부. 선관위는 최초 투표인 수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투표 시 신분 확인은 컴퓨터로만 하고 오프라인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넣으면 사람들이 있으면 몇 명이 우리 구에서 했다고 하는 게 다 오프라인 쪽에 적어놓으면 다 나오는데 신분 확인이 컴퓨터로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분증 카피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숫자가 정확한 거야. 그 숫자하고 이 투표수하고 맞춰보면 이거 금방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 우체국 배송된 투표 봉투 개수하고 개표된 투표수가 달라요. 자, 내가 선거인수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했으면 투표한 사람이 개표하는 데에 가서도 숫자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다를까요? 그들은 컴퓨터로 산정값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게 동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억지로 맞춰. 요즘에도 보니까 저들이 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데이터 자료가요 계속 다운돼요. 왜 그러냐? 뭔가 작업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맞추려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권자 수는 사전투표에 있을 수 없어요. 기권자 표도 아니고 기권자 수예요. 기권자 수. 어떻게 여러분 사전투표에 기권자 수가 나옵니까? 아, 나는 기권할 겁니다. 미리 발표합니까? 당일에 가서 투표할 건데 사전투표에 기권자 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이건 그러니까 이거 허수라는 거예요. 허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선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산정해놓은 선거인 수, 이거 컴퓨터에다 이번에는 기준점을 몇만 몇천 명에다가 놨다. 근데 그 수가 안 맞으니까 이 숫자를 맞춰놓기 위해서 해놓은 게 바로 그게 기권자 수예요. 기권자 수. 그러니까 이건 없는 수예요. 없는 수. 허수예요. 허수. 그 다음에 조작 사에 가서 보면 무효득표서는 당선자에게 몰표가 가지 않도록 비율로 조정해 놓은 거예요. 가짜표로 무효 처리. 그러니까 무효표가 130몇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거 도장 안 찍힌 투표지를 넣는 게 가장 쉽죠. 그 아까 그 도장 안 찍힌 것도 있죠. 그거 한번 좀 보실래요? 투표지에 자, 여기 보십시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죠? 이게 개표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산정해 준 것. 기준을 맞춰 놓은 거예요, 미리. 요 정도 올 거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막 언론을 띄워요. 언론을 띄워서 이번에는 몇 프로 뭐다. 막 그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200석이 될 거다. 180% 알파가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언론을 띄워놓고 가짜 언론에 막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는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80석 플러스 알파, 누구는 200석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맞잖아요. 이런 조작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또 아까 넘겨서 보면 세 번째 보면 기권자는 사전투표에 있을 수 없는 허수였고, 네 번째 가서 보면 무효 득표수는 당선자에게 몰표가 가지 않도록 비율로 조정하기 위해서 가짜표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인 도장 안 찍는 거 막 카피해서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분명한 사전투표 없애야 되고요. 컴퓨터로 조작이 되면 얼마든지 해커가 이거는 비율로 아무리 국민이 뽑아도 아무리 투표를 해서 A라는 사람을 우리가 당선시켜도 이거는요 산정값에 의해서 B라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 국회의원들은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부정투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가서 보면 국외 부재자 선거인수가 국외 부재자 확정인수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게 국외 부재자 확정인수, 내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국외 부재자 선거인수가 더 많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선거인수가 선거 신청인 수보다 투표한 사람이 더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정한 수보다도 많을 수, 이건 명백한 조작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정보 공개 요청. 우체국이 선관위가 뭐 이렇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디서 쓰냐면 우체국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니까 우체국에 공개 요청할 자료 항목은 다른 거 없어요. 4월 7일 날 4시에 뭐 중구에 뭐 매표 발송 어디 매표, 그러니까 총 몇 개 들어왔는데 어디로 매표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몇 시에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낸 거. 그러면 이 수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령한 지역 어느 저 평택으로 보냈으면 평택에 가서 너희가 며칠 날에 몇 시에 몇 표를 받았냐, 봉투 몇 개를 받았냐. 평택 선관위 있잖아요. 거기 우체국에 가면 이게 받은 게 다 나오니까 이걸 체크해 보면 이게 동으로 15개 보냈는데 15개를 받았다. 이건 맞잖아요. 이런 거 확인하자는 것도 못 하겠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선관위 공개 요청할 자료가 관외 사전투표 기권자 수에 대한 증빙 기록물, 기권자 수, 이게 어디 한번 그거 좀 까보자. 기권자 수. 그 다음에 무효 득표수에 대한 실물 투표지. 무효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까보자. 재점검 해보자. 또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실제 국외 부재자 신청자 수, 이것도 확인해 보고요. 관외 사전 투표에 참여한 최초 집계 투표수, 투표지 봉투 개수를 확인해 보자. 이거 하면요 사전선거는 분명히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윤 대통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결단으로 실물투표지하고 실물투표지, 그 다음에 발송정보 확인하면 모든 의혹이 풀립니다. 자, 몇 시에, 다시 말합니다. 몇 시 몇 분에 이 투표가 몇 개가 어디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선거구로 발송을 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가서 그쪽 우체국에서 몇 표를 받았다. 그거 확인하는 거야. 며칠 날 몇 시에 받았다. 그래서 선거관리위로 넘겼다. 예? 그러면 받은 데, 그리고 받은 날짜, 받은 숫자, 보낸 날짜, 보낸 숫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체국에 받은 날짜, 시간, 받은 숫자, 그리고 이것을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줬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숫자 확인해 보면 이게 모든 의혹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투표소 기권자 수, 이건 실제 없는 투표자 기권자 수는. 근데 이걸 가사로 넣은 거예요. 실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번에는 이거 말고 확실한 부정선거는 우리 자유통일당 0표 나온 지역, 1표 나온 지역, 3표 나온 지역, 그거 좀 잠깐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0표 나온 지역, 0표 나온 지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0표 나온 지역이 73곳입니다. 73곳. 그런데 지금 0표 나온 지역에서 나는 여기다 투표했습니다 하고 투표 확인증까지 띄어다가 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아도 분명 이번에는 부정 투표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그리고 한 표 나온 것, 두 표 나온 것, 세 표 나온 것. 근데 제가 이제 전화도 해서 확인하니까 어르신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또 불러내서 뭐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런 거 우리가 지켜주고요.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또 남자분들,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더군다나 확실한 확증이 일어나고 이 투표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분은 포상도 걸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게 부정선거 확정하고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양심 고백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 100억까지, 또 확인이 되면 10억부터 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왜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걸 내놓겠어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입법부가 이렇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체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국회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 투표로다가 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돈 받아먹고, 그리고 또 당으로 들어가는 이런 위성정당이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처음부터 법으로 거짓된 당을 만들어서, 그리고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이런 데다가 표를 주고 있는 국민들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입법부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쟤들이 법 만드는 거, 이거 뭐 북한의 체제법으로 다 넘겨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대책교육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운동가들이 다 모여서, 원로들 다 모여야 됩니다. 입법원로, 그 다음에 정치원로, 종교원로, 다 원로들 모이고, 그 다음에 젊은 학자들 모이고, 젊은이들 다 모여야 됩니다. 이 나라의 공정을 위해서 대학생들도 다 모여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자, 띄워주세요. 부정선거 명백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혁명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 이하 국가의 행정수반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이 조직들이 바로 이 나라를, 체제를 잡아주지 못한다면, 행정부가 이걸 못 잡는다면 국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당선된 국회의원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거짓되게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것을 확실하게 밝히십시오. 공개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부정선거 안 했다, 정말 컴퓨터도 정직하게 했다, 산정값이 없었다, 우리 했으면 공개하십시오. 공개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붕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부정으로 인해서 투표를 거의 300만 표를 빼앗겼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투표하신 분들은 생명 내걸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투표에 밝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밀을 지켜드릴 것이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공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밝혀줄 수 있는, 제보할 수 있는 것이 전화번호는 1544-5556 5556 좀 띄워주세요. 1544-5556 1544-7166 제보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부정선거 밝혀내고 대한민국 정의로운 나라로 바로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부정선거 명백한 이번 내일 1시에 광화문 동암연세점 앞에 우리 늘 모이던 곳에 모입니다. 전국에서 부정선거에 분노하시는 분들은 나이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이들 다 나와서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총 직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부정선거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많이 붙어줘야 되고 이거를 조직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번에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연대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부정선거 총관리위원장으로 이번에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정광훈 목사처럼 빅마우스는 없어요. 이분의 말은 전 국민을 울릴 수가 있고 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전 목사님을 도와가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